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자, 12월 이제 이번에 둘째 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그 월요일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망세를 띠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한 주를 잘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좀 했는데 적당히 잘 끝난 것 같아요. 뭐 뉴스를 이제 다 보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죠, 그죠?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미국 증시도 열리는데 아마 오늘 밤에 내일까지 해서 아마 상세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중 무역 협상 이제 그 서명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어제 이제 그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은 이제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여기 보시겠지만 다 이제 급등으로 끝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급등으로 끝났죠. 그리고 현재 시간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 증시도 지금 1% 넘게 다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화면적 갱신을 해드리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쪽도 지금 잘 급등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뭡니까? 그 이제 영국에 이제 항상 영국 쪽에서 나왔던 악재가 뭐였냐면 뭐 노딜, 브렉시트 이런 거였는데 영국도 지금 이제 그 선거를 치렀는데 굉장히 결과가 잘 나와서 그쪽도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증시에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좀 흐름을 좀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조정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수많은 이제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도 제가 저녁 때 좀 방송을 좀 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도대체 조정이 끝났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 내용 그것들을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아주 유사한 차트가 하나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띄워놓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조정이 끝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종목을 교체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요즘에 개인들의 그 심리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어요. 크리스마스 전에가 제일 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떠세요? 굉장히 심했죠, 그죠? 그래서 뭐 개인들의 완전히 그 투자 심리는 거의 바닥을 치다 못해 진짜 그 지하실까지 들어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최악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요. 조만간 또 급등이 나오죠. 자, 일단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늘상 보시는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자, 이거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죠, 그죠? 네. 조금 올랐다가 누르고 또 올랐다가 누르고 이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만 가면 참 돈 벌기가 쉬울 텐데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거꾸로 가시는 걸 살 때가 있어요.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요런 걸 이제 잘못 사게 되면 고생을 하시죠, 그죠? 반대로 되는 걸 사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또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뭐 완전하게 끝났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서명을 하긴 했는데, 미중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급락을 했던 게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얘기가 나온 건 여기가 맞는데, 본격적인 조정을 주기 시작한 거는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었어요. 작년 6월 달이에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좀 전에 그 앞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주식을 할 때 그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배열이라고 해요. 이 정배열 주식을 사면요 굉장히 편해요. 우리 회원들은 이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렸지만, 정배열 주식이 왜 편하냐, 어디에서 주식을 사건 간에 조금만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요. 그죠?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물리시는 분들도 그냥 어지간하면 수익이 난다고요. 그죠? 좀만 기다려주면 되니까요. 그죠? 기다린 것만큼 수익을 더 많이 줘요. 정배열 상태에 정배열, 그래서 정배열로 가는 종목은 수익이 편안하게 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라든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정배열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배열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상승장이죠, 다른 말로. 그죠? 이 상승장, 정배열 장세가 됐을 때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한 70%, 최소 50%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정배열 장세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이제 크게 큰 돈 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냐면 신용 미수 몰빵 이런 거 한꺼번에 그냥 뭐 승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리하게 매매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 상승장, 이 정배열 장세에서 꾸준하게 시장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기 힘들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서로 이제 각자의 그 뭐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싸운 거죠. 무역 전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권.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오래 싸우는 바람에 정말 너무 오래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증시가 뭐예요? 정배열 장세가 아니라 역배열 장세였어요.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만 하면 자꾸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자꾸 이제 보복 관세 때리고 서로 더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시장이 이미 올해 그 8월달에 저점을 찍고요, 9월달, 10월달, 특히 11월달에 우상향으로, 즉 정배열로 틀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미 한두 달 전에 돌아섰다고요. 누가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서 저처럼 이제 긍정론자들 얘기를 들으면, 역배열이었지만 요렇게 뚫고 정배열로 이제 돌아섰다, 이걸 이제 믿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돈이 벌려요. 왜냐면 좋은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놓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수익 낼 준비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비관론자가 되게 단순해요. 차트를 딱 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네? 그러면 앞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요번에 이만큼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랑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렸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에다가 이제 지수 코스피나 특히 코스닥 지수는 선을 자주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어야 된다면 이럴 때 한번 쫙 긋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하나 더 긋죠. 이렇게 대충 긋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그죠? 비관론자들의 말처럼 되려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야 되냐면, 이렇게 급락했었죠, 올라왔죠, 이렇게 급락했죠, 그죠?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관론자들의 말처럼 되려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폭등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서 밑으로 바로 여기까지 바로 수직으로 떨어졌어야 돼요.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위로 올려버렸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자, 잘 보세요. 2018년 1월 달에 1월 말인데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죠? 여기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여기거든요. 요 두 지점을 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뭐예요? 올해 5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뻔 했는데 안 됐어요. 아마 거기서 지금처럼 이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여기서 아마 뚫고 올라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복 관세 때리면 싸웠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밑으로 밀립니다. 막 싸웠어요.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러다가 요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추세선인데 추세선 위에 있는 선이죠. 저항선이에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이 저항선을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역배열 장세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돌파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오랜 세월 주식을 했지만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2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들었다가 놓고 가요. 근데 놓을 때 어디에다가 놓냐면 이게 저항선이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지지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유명한 대형주들 있죠. 그 종목들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거 딱 보면 대부분 이런 차트가 나와요. 그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오랜 역배열을 청산하고 11월 달에 이런 식으로 뚫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들었다가 놓고 간다고요. 왜요? 비관론자들 이 사람들 다 떨궈내려고 이걸 한번 한다고요. 그런데 자, 확대해서 보시죠. 쭉 보니까 어때요?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탁 정확하게 여기 지지하죠? 보이세요? 네, 정확하게 지지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고서 바로 갔으면 되는데 2주 전에, 정확히 2주 전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11월 말이에요. 말일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이날 이상하게 지수가 폭락을 했거든요. 빠질 일이 없는데 이만큼 급락을 했다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왜 그랬냐면 콜옵션 있죠? 선물하고 콜옵션.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다가 1조 5천억 원인가 굉장히 큰 돈을 베팅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이 돈을 벌죠. 그 외국인이 그 꼴을 보겠어요? 못 보죠. 그 외국인이 억지로 지수를 눌러버렸어요. 누르는데 보시면 이 지지선 있죠? 요거를 살짝 깼어요. 깨니까 아주 그냥 비관론자들 난리가 났어요. 그냥 네? 우리나라 주식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개인들 아수라장이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하는데 와 진짜 지치더라고요. 저녁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 시황 잡아드리려고 하죠. 그죠? 무료 회원들 해드리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심리가 저한테 느껴진다니까요. 모니터 보고 방송을 하는데 그게 다 느껴져요. 대답도 안 하시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뭐 물어보면 제가 요즘 물어보지도 않죠. 왜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심리가 최악이라고요. 저녁 방송 참여율 최저가 여기였었어요. 아 바닥이구나. 대부분 전 알았겠죠. 그죠? 아무튼 개인들이 파생 쪽에 너무 돈을 많이 베팅해가지고 잠깐 추가적으로 누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쫙 끌어올리죠. 한마디로 뭐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언제요? 11월 달에 이미 뚫고 나왔어요. 조정이 확실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제 8월 달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일은 거의 없다. 이때처럼 주가가 싸지진 않는다. 대신에 11월 달에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지금 종목 교체 안 하시면 나중에 주가를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된다 그랬죠. 11월 달에 이만큼 올라왔다가 누를 때 있죠. 이만큼 급등했다가 살짝 누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또 조정 왔다고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종목 교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바꿔서 주식을 안 사요.
왜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는 코스피 지수가 2150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2050 정도였어요. 아니 지수가 한 4% 5% 빠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매수하려던 개인들이 갑자기 매도, 관망, 비관론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겁니다. 왜요? 지수가 지금 시원하게 급등 나오죠? 왜 급등 나오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등 나올 때, 야, 주식을 얼마나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파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조정은 끝났다니까요. 끝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끝났어요. 돌린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가 놓는 것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갑니다. 아마 올라갈 때는 숨도 안 쉬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소외당합니다. 자,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코스닥 지수는 차트에다 선 긋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를 더 선을 많이 그시죠? 이거 한번 거볼까요? 맞나 안 맞나? 아직 멀었어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그죠? 뭐 뚫기를 뭘 뚫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코스닥 지수를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안 맞아요. 이거는 원래 안 맞아요. 근데 맨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저렇게 막 그면서 뭐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21선 저항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61선 깨졌으니까 손절했다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진짜 맞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거예요. 오늘 우리 회원들 보셨을 텐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MSCI 한국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고요. 이것도 똑같죠. 고점 여기 딱 이으니까 저항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똑같잖아요. 이게 저항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11월 달에 뚫고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부터 뚫고 올라와서 살짝 누른 다음에 튕겨져 올라오죠. 굉장히 강하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잖아요. 역배열이었는데 정배열로 바뀐 거예요. 언제요? 지난달에. 바로 못 가니까 살짝 눌렀던 거예요. 확대해서 보시죠. 정확하게 뚫었다가 살짝 놓고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월 초에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까지 콜옵션이나 선물 쪽에 베팅한 그 개인들 수익 안 나게 하려고 외국인들이 억지로 누른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수가 살짝 눌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빼고는 다 맞은 거예요. 이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라든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정확하게 정배열로 돌려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택도 없죠? 여기 근처도 못 왔단 말이에요. 못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작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맨날 코스닥 지수만 쳐다보시면서 뭐 했단 얘기예요? 비관론자들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 이상한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속아서 여러분들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번 주 월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눈 감기를 닫으시라고. 오죽하면 전문가가 그런 소리까지 하겠어요. 우리 방 회원들은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해서 시황 잡아드리고 종목들을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무방 회원분들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얘기가 그였던 거예요. 눈과 귀를 그냥 닫아버리셔라. 보지 말라고요. 그래야 안 속는다. 지수를 살짝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뉴스를 같이 내보내거든요. 우리 회원들은 이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뉴스 보지 말라고. 이번에 개인들 다 털렸어요.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털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는 제가 시간 날 때 또 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공개방송 하거든요. 이틀 동안 공개방송 하니까 다음 주에요. 월화 들어오시면 더 많은 얘기들을
좋은 그 투자 전략 있죠? 네, 정확한 투자 전략 시황 같은 거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꼭 들어오세요.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때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조정이 끝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았으면요. 거래가 안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스권 돌파할 때 이게 박스권 돌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스권은 옆으로 행보한 거고 지금 역배열은 뭐냐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박스권이라고요. 이게 우상향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초기에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주식을 사면요 수익이 금방 나요. 근데 여기서는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중기보다는 스윙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도 스윙으로 대응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더 올라가죠. 그러면 중기 스윙에서 중기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니까요. 시장이 안 좋아서 하루 이틀 일주일 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보단 스윙보단 중기인 거예요. 지금은 스윙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보다 스윙이 더 안전하고 수익이 더 커요. 조금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오면 중기로 한 50% 100%짜리 수익들 쏟아진다니까요.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가는 종목으로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해드리냐면 자 지수를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제 조정 끝났고 역배열에 정배열 올라간다. 그럼 지수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인들이 요까지만 들으시면 그래요. 아, 그 내 종목도 다 올라오겠네. 죄송하지만 안 올라올 겁니다. 거의 안 올라오세요. 왜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잘못이 좀 있어요. 야속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사셨겠어요? 특히 무방, 공방 이런 데서 종목 받아 사시는 분들 뭐 사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거, 거래 터진 거 이런 거 사셨죠? 맞죠, 그죠? 혼자 종목을 뽑기 좀 그러니까 어디 공방이나 이렇게 무방하시는 그 전문가들한테 종목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공방이나 무방 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는 공방할 때, 무방할 때 종목 추천 했었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 뭐 어떤 걸 추천하냐면 거래 많고 시세 탄력이 좋은 거 추천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무방 공방할 때는 그런 거 추천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뭘 사셨겠어요? 전문가들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사셨는데 전문가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방 때는 제가 만약에 공방할 때 종목 추천하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런 걸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명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품절주라든지 매수맥점에 거래 없는 거 그런 거 추천하겠어요? 종목 다 망가진다고요. 공방 때는 그런 거 추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적당히 이제 잘라내고 수익 내시고 아니면 뭐 적당히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들고 있다가 물리셨죠? 그럼 이제 뭘 물리신 거냐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급등주, 떠있는 종목, 거래 터진 종목, 이미 재료, 노출 다 된 종목 있죠? 그런 걸 들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그 종목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까요? 죄송하지만 안 올라옵니다. 한 몇 달이 지나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왠 줄 아세요? 남들이 힘들게 이렇게 고생할 때 혼자서 급등한 종목은요, 거꾸로 바닥에 있는 종목도 고생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한참 몇 달 동안 헤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제 투매가 나오고 좀 힘드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 공방 무방 때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 사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면 좋은데 들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목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은 왜 특히 지수가 올라가도 수익이 안 나느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 그런 걸 갖고 계실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공방 무방에서 이렇게 그 도움받으시는 분들 있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방 무방에서 좋은 종목을 받아도
그 전문가 리딩은 그날 하루 하고 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제 얘기만 듣고 지수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니까 내 종목도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지수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 처음에 지수를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누가 끌어올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예요. 왜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쉬운 게 이 얘기도 옛날에 한번 했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급등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란 얘기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AMD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제 신고가 났어요. 7%씩 급등했어요. 어제 하루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지수 올라올 때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 그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그래서 괜히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2.6% 급등하죠. SK 하이닉스는 오늘 5%까지 급등 나왔어요. 세죠? 저게 괜히 올라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종목들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이제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대형주 얘기를 꼭 했죠, 그죠? 저희 방은 지금 개별주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를 같이 약간 섞어서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릴 때 있죠?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바닥에 떨어지는 걸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누가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중소형주가 상한가를 아무리 쳐도요, 코스피 지수 못 올려요. 누가 가야 되냐? 시가총액 1, 2위들이 뽑아버리면 지수 쉽게 당길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제격이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올라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수가 계속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당분간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바닥에 있는 이제 대중국주들이 있어요. 환율하고 중국 쪽에 민감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치고 나올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요것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걸 왜 사놨냐? 오늘도 아침에 대형주 한 종목 추천 나갔는데 오늘 그 종목 3% 넘게 급등으로 끝났어요. 왜 사놨냐? 코스피 지수 올라갈 때 돈들이 그 종목에 쏠려서 걔네들만 먼저 올려요. 여러분들 대형주 지금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죠? 그럼 코스피 지수 올라올 때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실제로 그 코스피 지수가 그 요번에 조정받기 전에 2017년 초부터 1년 동안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라 그랬죠. 그때 누가 끌어올렸냐?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급등했던 거예요. 실은 2016년부터 근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이끌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1년 넘게 올라갈 동안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급등할 동안 코스닥 지수는 뭐 했을까요? 그때 코스닥 지수는요. 저번에 한번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코스닥 지수는 구덩이 파고 있었어요. 그러다 끝에 가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가 딱 고점을 찍는 순간 그때 코스닥이 올라갔다고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의 개별주 위주로 하시죠?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수익 날까요? 손실 날까요? 손실 나세요.
수익이 안 나거나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손실나시라고 뭐 안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려도 아 지수 올라오면 내 종목도 올라오겠지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이때 이렇게 갔어요. 코스닥은요 바닥 잡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갔어요. 올라오긴 하는데 굉장히 더뎌요. 이게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땐 누가 간다? 대형주 몇 종목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종목들이 불이 나게 올라가요. 다른 대형주 10% 20% 올라올 때 이 종목들은 100% 200%씩 올라와요. 코스닥은요 가긴 가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특히 바이오주 완전히 나가 떨어졌죠. 코스닥 지수 올릴 만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옛날에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들을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긴 하되 코스피처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죠?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바이오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갈까요? 코스닥에서 뭐가 가겠어요? 실적주가 먼저 갈까요? 아니면 재료 있는 게 먼저 갈까요? 당연히 재료가 있는 게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적주보다는 재료, 즉 테마주들이에요. 대선주건 뭐 미세먼지건 뭐건 간에 정책주건, 그죠? 정부 정책주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나와서 테마주로 이런 것들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하고 테마주를 같이 사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양쪽 다 수익을 회원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려고 이걸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은 오늘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왜요? 코스피 지수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렸잖아요. 그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다 사놨어요. 뭐 예를 들면 자,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돈 절대로 못 벌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했을 때 나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아까 거드렸던 이 지지선도 깨트렸단 말이에요. 박살 났었죠 12월 초에. 근데 우린 뭐 했냐, 저희 방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어요. 여기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게 12월 초거든요. 이때 삽니다. 왜냐면 이게 없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렸어요. 보이시죠? 보시면 12월 2일 날이죠. 중기도 아니고 수익으로 나갔어요. 자신 있었단 얘기예요. 수익은 뭐예요? 빨리빨리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없는 분 동시효과에서 매수하세요. 저희는 동시효과에 추천당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주식 사시라고 좀 배려를 해드려요. 네. 여기서 샀어요. 12월 2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가격이 41,000원 정도입니다. 오늘 거의 45,000원 정도에 끝났죠?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대충 10% 조금 안 되겠네요. 한 10%라고 할게요. 대충. 네. 1%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대충 10% 수익 났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우선주죠. 그죠? 여기서 이제 추천 나갔어요. 원래 추천은 여기서 나갔어요. 기존의 분들을 여기 36,000원에 사놨고 나중에 이제 없는 분들 여기서라도 사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을 하고 막 개인들 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샀어요. 제가 비관 논자가 아니고 긍정 논자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샀다고요. 오늘 이제 그 회원들한테 갖고 있는 거 이제 여쭤보니까 거의 다 거의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누를 때 있죠. 종목을 하나 좀 교체할 게 있어서 저희 방에도 이제 그 모든 종목이 수익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수가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오랫동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방에도 물린 종목이 있어요. 거의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종목 여기서 교체했어요. 삼성전자로. 요거는 5만원 정도에 샀어요. 지금 54,700원이죠? 예. 대충 요것도 사자마자 10% 가까이 수익 난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급등이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볼만하겠죠, 그죠? 네. 이런 데서 삼성전자를 샀어요. 저희는 이낙연 씨 테마주, 뭐 미세먼지 테마주, 황교안 씨 대선주 이런 거 다 사놨어요. 근데 이걸 같이 한다고요. 왜요? 회원들한테 수익 내드리려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신고가가 사상 최고가가 57,000원이에요. 57,500원. 얼마 안 남았죠. 54,700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신고가 나면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 나오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코스닥 지수도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매일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매일 올라가겠어요? 한 2, 3일 쭉쭉 올리다가 또 쉬었다가 또 2, 3일 쭉쭉 기분 좋으면 일주일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쭉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다른 친구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다 이렇게 시험시험 또 올라가거든요. 쉴 때마다 뭐가 가겠어요? 다른 대형주 또는 코스닥에서 개별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별주들이 급등한다고요? 연말 연초에는 뭐가 가요? 정부정책, 미세먼지 같은 계절 수혜주, 그리고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주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 준비를 해놓으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준비 안 하시고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계속 간다. 그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방이나 공방이나 아니면 뭐 지인 뭐 소개로 그냥 사신 걸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사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린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공방 때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월요일날 공방 참여하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개인들이 왜 거기서 물려서 못 나오는지 그거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월요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아무튼 개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안 하시고 그냥 시간 끌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앞으로 지수 종목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수많은 개인들이 이 상승장에서 이 수익률 게임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실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돈 번 개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탄핵이다. 실제로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구속됐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갔습니다. 그때 북한이랑 미국이랑 전쟁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갔어요. 개인들은 뭐 했겠어요?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거 물려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고생했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조정에 들어갈 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샀고요. 코스닥을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코스닥이 그때 대장주가 바이오였죠. 네. 바이오를 위주로 코스닥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코스닥 고점에서 개인들이 뭐 샀는 줄 아세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가지고 그 물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죠? 난리 났었다고 그때.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혼자 하시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코스피 지수를 다시 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거 보이시죠? 확실하게 찍고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중 무역 협상 서명했죠? 그러면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악재가 없어요. 방금 서명했는데 바로 싸우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내년 2월 달부터 대선 선거 운동 나가요. 그 전에 정리할 거다 정리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재거든요. 이 악재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그것도 지금 사라졌죠. 그 보수당이 정책 선거에서 이겼거든요. 예, 영국 문제도 해결됐고요. 그죠? 없잖아요. 악재 뭐 있어요? 있어요 또? 없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북한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북한 갖고 그렇게 시끄러워도 이만큼 갔어요. 누가 삼성전자가 이만큼 끌어올렸다고요. 내년에 반도체 호황 이제 또 초호황 온답니다. 그 기대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가겠어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안 가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조정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장세니까 본격적으로 가는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 포트를 바꾸시면 돼요. 대형주 좋아하시면 대형주를 좀 이제 편입을 하시면 되고, 나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패션에 맞는 테마주 이런 것들로 종목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과거에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 나실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사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죠, 그죠? 패션에 지금 안 맞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 재시고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대형주도 하고 그 다음에 테마주도 지금 하잖아요. 대선주도 자신 있거든요. 개별주 테마주 자신 있다고요. 특히 정보정책주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저녁방송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했는데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하고 테마적 얘기를 같이 하죠. 원래 전문가는 한쪽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면 대형주, 파생하시는 분들은 파생, 아니면 개별주 좋아하시면 개별주,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대형주하고 이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왜요? 미국 주식도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맞는 종목들로 수익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조정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시고 포트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시간만 재지 마시고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종목만 비싸지는 겁니다. 맞죠? 네. 지금 벌써 여러분들 삼성전자 얼마인 줄 아세요? 55,000원까지 올랐잖아요. 거의. 조금 더 하고 6만원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저희가 주식을 산 게 8월 말이었으니까. 그죠? 여기가 36,000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거의 45,000원이잖아요. 수익이 얼마겠어요? 20% 넘었어요. 여기 사신 분들도 지금 얼추 한 10% 되고요. 그죠? 종목만 이런 식으로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마주는 어떻게 가요? 바로 그냥 상한가 하나 딱 꽂으면서 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종목들이 비싸져서 나중에는 교체 매매를 하고 싶으셔도 종목이 너무 비싸가지고 교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이 와요. 그러니까 12월 달 다 가기 전에 빨리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로 교체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시면 종목들 30개를 갖고 오시건 50개를 갖고 오시건 100개를 갖고 들어오시건 하나하나 다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 갖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자마자 막 다 한꺼번에 손절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은 제가 따로 리딩도 해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본인께서 이 종목은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좀 반등 날 때 팔고 싶다 다 해드립니다. 예, 들어오시자마자 다 손절 때리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 방문하기가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우리 회원들하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끌면 끌수록 어떻다고요? 종목만 자꾸 비싸져요. 쌀 때 사세요. 지금 이 지수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거 삼성전자였죠? 네, 지수를 잠깐 보시죠. 지수를 이렇게 쭉 누르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엉망이 됐어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이 바닥에서 슬슬 기고 있어요. 아깝잖아요. 이런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데. 그죠? 매수 맥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투매를 해가지고 추가락이 나온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더 빠졌어요. 한 10%씩 더. 이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되면요, 이 종목들은 역지만 있어요. 그 다음 주 되면 여기가 있고요. 그때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들어오셔도 한 2주 있다가 들어오셔도요, 내년 1월 달에 들어오셔도 50%짜리 100%짜리 수익 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 주식 사고 두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50% 내면 이분들은 한 200% 나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나옵니다. 왜요? 조정이 길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분노에 이제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급등했었던 수소차 있죠? 제2의 제3의 이런 이제 뭐예요? 정책주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제가 대통령감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통령이고 제가 현재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실세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정권을 놓치기 싫어,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아마 나라에 있는 돈이나 돈은 다 갖다 풀어버릴 것 같아요. 네. 왜요?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마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풀 겁니다. 여기에도 뭐 저기에도 뭐 여기도 뭐 해서 돈을 막 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테마주 중에 가장 안전한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정책 테마주예요. 그죠?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네. 이거만큼 안전한 게 어딨어요? 실제로 돈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 돈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요. 정책을 한번 집행하면 일주일 집행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산 세우고 세부 계획 세우고 돈 집행하고 결과 보고 받고 부족하면 또 투자하고 막 그런다고요. 실제 오리지널 정책 테마주들은 그래서 1년, 2년씩 계속 갑니다. 이거만큼 안전한 테마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거를 여러분들 관심 안 가지시고 자꾸 옛날 종목 끌어안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수많은 재료와 이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공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여태까지 입었던 손실들을 다 메꾸실 수 있다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었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우리는 여기 샀단 말이에요. 12월 초에 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보세요. 이게 개인들이 외국인한테 철저하게 속았다는 건데 우리가 그 12월 요거 6일날 교체했거든요. 6일날이 언제예요? 이날이에요. 이날도 외국인 형님들이 팔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팔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팔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보유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더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 삼성전자가 왜 빠지는지 알았거든요. 그 얘기는 시간상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안 속았어요. 근데 언론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막 안 될 것처럼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 특히 언론들이 이제 기사를 썼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 삼성전자 외국인이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700만 주, 300만 주, 기본이 200만 주예요. 미친 듯이 계속 파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뉴스를 보니까 미중 무역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네. 뭐 그런 기사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딱 반등 나오니까 개인들이 언제예요? 12월 6일이죠. 12월 6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산 날이에요. 교체 매매한 거. 그날이거든요. 그날부터 개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차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때요? 개인들이 계속 팔죠? 그러다가 급등 나오니까 하루에 600만 주, 700만 주씩 갖다 들이붓습니다. 이거 누가 다 가져가요? 외국인이 쓸어 담잖아요. 하루 500만 주씩. 기관 쓸어 담잖아요. 개인들이 이 좋은 주식을 세상에 다 털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4차 산업 관련주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 AI, 뭐 사물인터넷 이런 거 있죠? 이거의 핵심 종목이라고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제가 SK하이닉스보다 이 종목을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맞죠, 그죠? 이거 보세요. 개인들이 다 털린다고. 우리 회원들은 개인들이 파는 순간 그때부터 딱 거꾸로 들어가서 매수했던 거예요.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개인들하고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쉽고 편하게 돈 벌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종목들 이제 그 종목들 놔주시고, 그죠?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다 받고 좋은 종목은 가져가시고 이제 못난 종목들은 교체해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은 개별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형주를 이렇게 꼭 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회원들 수익 내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테마 장세 열렸을 때 회원들한테 큰 수익 내드리려고 양쪽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포트 이렇게 잘 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시려면 주식을 12월 달에는 꼭 사셔야 돼요. 12월 달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해드릴 수 있는 건 수익 내드리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수익 내드리는 건데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무방만 듣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아무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그때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네, 그 이벤트 때 들어오시면 회비도 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간도 서비스 기간 이제 많이 드리니까 공방 때 이용해서 이벤트 기간 이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얼마까지 보냐고요? 이런 거는 얼마까지 목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다님. 왜냐하면 신고가라는 주식은요 목표가가 없거든요. 배우다님 들으셨어요? 네. 삼성전자 지금 목표가를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 목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신고가라는 주식인데 목표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5% 정도만 더 올라오면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저항대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가인데 무슨 저항대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런 거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예,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월화 공방 진행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오랜 미중 무역 전쟁을 그 조정이었죠, 그죠?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이제 겪으셨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좀 진작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합의를 좀 빨리 끝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고생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조정이 길고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수익보다는 진짜 아마 마음 여러분들 계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아마 골병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힘들 때는 되게 힘든데요. 수익 날 때는 또 되게 금방 돌아서서 수익이 또 많이 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들 때는 되게 고생하시는데 또 돈 벌 때는요. 순간 또 한 몇 년 동안 벌 거 그냥 한두 달 만에 싹 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고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건 수익 날 때는요. 한두 달 만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들이 확 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저는 안 놓치시고 여태까지 고생했던 거 수익으로 다 빨리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가장 이제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기쁠 때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게 수익으로 이제 그 얻어냈을 때 있죠. 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죠? 네, 고생한 만큼 수익 내셔야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종목 교체 안 하시고 옛날 종목 끌어안고 비관론자들의 말에 속아서 계속 이렇게 가시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이제 성공 투자가 아니라 이제 실패한 투자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지금이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좀 더 이제 상세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공방 때 더 상세하게 풀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월요일날 공개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